소수를 고르래요. 자, 볼게요. 소수가 뭐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뜻은 재료가 되는 수. 그러니까 자기 자신, 1 제외하고 또 나눠지는 수가 있는지 보자고요. 근데 1은 소수가 아니랬죠. 1은 일단 지우고 시작합니다. 약수가 2개 뿐이니까 7은 맞고요.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합성수예요. 다 2의 배수니까 16 지우고요. 23은 맞고 35는 5로 나눠야지죠. 5의 배수인 거 미리 빼고요. 43 잠깐 놔두고 얘는 3의 배수인 거 얘도 3의 배수인 거 배수 판정법 가능하죠. 3의 배수 3의 배수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43을 한번 보자고. 43. 자, 봐봐. 똑같은 수를 2번 곱했을 때 대략 43이 되는 게 누구랑 누구 사이죠? 66에 36, 77에 49. 그쵸? 그러면 2, 3, 5 안에 43의 약수가 없다면 얘는 소수예요. 기억납니까? 우리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이해가 됐을까?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요. A가 소수인가? 를 따져볼 때는 약수가 더 있나? 를 따져봐야 될 거고, 그때는 어떤 수를 2번 곱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A와 비슷한 값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B 이하의 소인수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도 이해됐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되게 정확하게 대답해야 돼. 안 나면 질문해도 돼. 근데 여기서 흐리멍텅하게 넘어가잖아? 다음 단원 답 없어.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조금 약수가 많은 애들로 한번 다뤄볼게요. 60 해볼게요, 60. 60의 약수를 모두 찾아보래. 1, 60, 2. 여기서는 2가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30으로 확 줄어들죠. 이 차이가 확 줄어들죠. 그 다음 3, 20, 4, 15, 5, 12, 6, 10 이렇게 올라가죠. 맞습니까? 이제 6과 10,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서 딱 만나는 게 6과 10이죠. 그리고 더 이상 알아보지 않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7, 7에 49, 8, 8에 64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8보다 더 큰 수 2개를 곱해서 60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대략 제곱해서 이 수가 되는 수가 있다면 그 수까지만 약수를 살펴보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3의 약수를 그러니까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디까지만 보면 돼? 한 6이나 7, 7보다 큰 수 2개 곱해서 43이 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얘가 약수가 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건데 7보다 더 큰 수 2개를 곱해서 43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7보다 작은 쪽에서 약수가 있는지를 보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대표되는 약수가 누구야? 2, 3, 5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2, 3, 5는 뭐가 가능하죠? 배수 판정이 가능하잖아요. 배수 판정이라 함은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는 나눗셈을 해보지 않고도 형태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짝수 아니죠? 자릿수의 합이 7이니까 3의 배수 아니죠? 끝자리 5 아니니까 5의 배수 아니에요. 결국 얘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소수라고 판단을 내리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이 셋 중에 없으면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배수 판정.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몇 번? 6번 됐고요. 8번은요? 자, 그냥 페이지로 볼게요. 12쪽은요? 12쪽. 질문 있는 사람만 얘기하세요. 11쪽. 질문 있는 사람만. 몇 번? 하셔도 돼요. 6번이요? 크게 얘기해도 돼. 괜찮아. 6번. 물어보는 게 뭐죠? 물어보는 게 뭐예요? B 빼기 A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돼요. 물어보는 건 21부터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으니까 범위는 21부터 29까지야. 맞지? 총 개수 몇 개 있습니까? 이 몇 개예요? 9개. 어떻게 세요? 아하,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21부터 29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면 1부터 29까지 해서 1부터 20까지를 빼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29 빼기 20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몇 개야? 몇 개냐고, 자연수. 9개 중에서 소수와 합성수가 각각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판단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5에 25고요. 6에 36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살펴볼 약수는 결국 누구다? 2, 3, 5다. 이거 이해됐을까? 얘가 2, 3, 5 사이에서 약수가 없다면 얘는 소수인 거야. 이 판단 이해가 돼? 5나 6보다 큰 수 두 개를 곱해서 20이라는 숫자대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은 합성수를 제거하는 게 편해요? 소수를 제거하는 게 편해요? 합성수를 제거하는 게 편하죠. 우리 앞에서 계속 합성수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아저씨 이름 있었던 거. 중요한 건 그 아저씨 이름이 아니야. 방법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배수를 잘라내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짝수 먼저 제거하고 3의 배수 잘라내고 5의 배수 잘라내면 남는 게 몇 개? 2개가 있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소수의 개수 A는 2라는 거고 합성수의 개수는 몇 개? 7개라는 뜻이야. 그러므로 B 빼기 A는 7 빼기 2가 돼서 답은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판단이 미리 들어있으면 되게 편한 거야. 어차피 2, 3, 5 배수 아니면 다 지워. 그러니까 2, 3, 5의 배수가 되면 지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과정 딱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느끼는 게 보통 개념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기.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내가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초등학교 때는 내가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뭐 하라는지 좀 직관적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생각하는 수학인 거야. 알겠어? 지금 우리는 그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개념이 자세하게 자리를 잡으면요.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도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세히 튼튼하게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8번 볼게요. 8번 안 봐요. 11쪽에서 더 질문. 선생님이랑 같이 고쳤으면 파란색 색연필로 동그라미. 파란 색연필 가져오세요. 파란 색연필로 동그라미. 같이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가 중요하니까. 자, 차분히 넘어갑니다. 12쪽에서는요. 14번이요. 자, 볼게요. 그냥 28부터 소인수 분해를 할게요. 2, 14, 2, 7, 2의 제곱 곱하기 7. 끝. 일단 여러분들이 소수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는 해야 돼요. 자, 68 봅니다. 2, 3, 4, 2, 17. 2의 제곱 곱하기 17. 100 봅니다. 2, 50. 2, 25. 5, 5. 2제곱, 5제곱. 얘는 이 말이 틀리다가 아니라 이건 소인수 분해가 아닌 거야. 소인수 분해가 뭐죠? 소인수 분해 뭐죠? 개념 말해보세요. 소인수 분해란 뭐죠? 소인수의 곱. 소인수의 곱이야. 그럼 소인수는 소수해야 되잖아. 10이 소수야? 합성수잖아. 저걸로 표현하면 안 돼.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해야만 단 한 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주어져 있는 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번은 저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저건 소인수 분해가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100의 소인수 분해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00의 소인수 분해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저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4번 보면 딱 봐도 얘는 5의 배수가 아니죠. 뭐 더 안 해도 돼. 자, 147 볼게요. 일단 배수 판정법 보면 5에다가 7 더하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건 맞아요. 3, 4, 12에 9, 5, 49면 7, 7이죠. 그러니 3 곱하기 7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1번은 뭐가 틀렸어? 2의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어야 되고 2번은 3의 제곱이 아니라 2의 제곱이어야 되고 3번은 10을 썼기 때문에 얘는 소인수 분해는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죠. 합성수의 제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좋아요. 12쪽 넘어가고요. 더 있어요? 12쪽? 없어요? 13쪽. 18번 없어요? 18번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 하랍니다. 그냥 소인수 분해를 하면 돼요. 84를. 84를 소인수 분해하면 해볼게요. 2, 42, 2, 21, 3, 7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이 위에 아무것도 안 적혔다는 건 수로 따지면 얼마가 있다는 뜻이야? 1이 있었다는 뜻이야. 자, 물어보는 대로 답할게요. A 얼마입니까? B 얼마입니까? B 1이죠. B는 3의 지수를 물어봤잖아요. 3의 지수는 1입니다. 안 써져 있다면 1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C 얼마입니까? C는 7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10. 2 더하기 1 더하기 7은 10이다. 됐어요? 자, 파란색 연필.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됐다 안 됐다를 같이 체크를 해놔야 돼.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확인학습 과제는요, 필수의 주의랑 좀 쌍둥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학습 과제를 하다가 좀 막히면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다시 풀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소인수 분해와 약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쪽 가볼게요. 19쪽 질문 있나요? 6번. 19쪽에 6번 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한번 볼게요. 1번. 우리는 약수의 개수라는 개념이 나오면 일단 정리해야 될 게 있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직접 구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 봤더니 보통 소인수 분해하죠. 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1. 먼저 뭐 해야 돼? 소인수 분해해야 돼. 뭐 해야 돼? 소인수 분해하고 두 번째 어떻게? 지수에 1 더한 것들을 뭐 해? 곱한다. 밑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밑의 값이 크고 작고는 약수의 개수랑은 상관없어요. 1번 볼게요. 1번 어떻게 하면 돼요? 4 곱하기 2죠. 1번은 8개의 약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위에 지수에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다면 얘는 뭐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이해되었느냐? 더 본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세제곱의 약수의 개수와 3의 약수의 개수를 서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2번은 소인수 분해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이죠. 2번은 6개예요. 3번 선생님이 소인수 분해 해놓을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3번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3 곱하기 3, 9개가 됩니다. 자, 4번 볼 건데 4번 소인수 분해 할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이에요. 소인수 분해를 해놓으면 4번은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2라서 10개예요. 자, 5번 볼게요. 5번은 2의 5제곱이면 약수가 몇 개? 그냥 6개. 약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몇 번? 4번.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 틀렸는지 이해됩니까? 자,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정리되었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이해됐습니까, 이제? 짝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짝짓기라고 그랬죠? 집에서 여러분들 개념 쓰고 설명하기 충분히 해봤어요? 엄마 붙잡고 설명하기.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요. 개념을 쓰고 이거 달달 읽는 건 설명하기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엄마랑 같이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설명한다, 개념을 설명한다 라고 하면 크게 이 두 가지야. 1번 이게 뭐지? 이건 뭐야? 응? 이건 이제 정의인 거예요. 정의. 그럼 수학에서 잡은 약속 또는 성질. 2번 왜지? 왜 그렇게 하지? 이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는 뭐다? 근데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한다. 왜? 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어? 지금부터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어렵게 안 느껴져요. 큰 차이가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약간 알 것 같은데 약간은 모르는 것 같지만 적당히 넘어가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좀 어려운 난이도에서 딱 만났을 때 멈춰버립니다. 그냥 턱.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개념 잘 잡으면 돼.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 하고 있는 거야. 첫 단원의 주요 내용은 약수와 최대 공약수, 최소 배수야.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아. 그런데 방법이 좀 달라진 거야. 왜? 수를 다루는 방법을 바꿨기 때문이야. 그게 뭐야? 소인수의 곱셈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왜? 수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가 왜 유리해? 왜 좋은 거야? 소인수분해 하는 이유가 뭐야? 단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엄마한테 설명해야 돼요. 소인수분해가 수학에서 갖는 의미. 뭐라 그랬지? 주어져 있는 수를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좀 어렵나?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12라는 수의 특징을 분석하고 싶어.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덧셈으로 표현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맘만 먹고 쓰면 몇 가지나 나올 것 같아? 수십 가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소인수분해라는 방법으로 나타내면 12의 재료는 2가 2개 들어가고 3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 딱 한 가지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뭐가? 12가 가지고 있는 이 수의 특징이 말이야. 12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는 뭐냐면 12라는 수는 2라는 재료와 3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주어져 있는 수의 특징을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소인수분의 의미인 거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만 이제 앞으로 다음 학년에서 더 다양한 수의 형태를 만나게 될 때 얘가 계속 쓰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연습 많이 해두셔야 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도 항상 왜까지도 설명해야 돼요. 우리는 왜 소인수분해하지? 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 써보라는 거야. 쓰고 설명하고 모르겠는 거 질문하고. 항상 확인학습 때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버려요. 확인학습 때 다 맞아야지. 난 그거 안 바래요. 다 틀려도 좋아요. 다 틀려도 좋은데 확인학습 시간을 통해서 이걸 알고 가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니? 내 목표는 여러분들이 확인학습 시간까지 해서 알고 가면 돼. 알고 간다를 확인하는 게 마지막 테스트인 거야. 이해됐지? 틀리고 고치고 알고 가는지 확인하는 게 테스트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20쪽 10번 볼까요?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 자, 여기다 노션 씁니다. 우리가 썼던 개념 중에 요거 있었어요. 제곱수의 특징. 제곱수의 특징.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 있잖아. 어떤 자연수를 2번 곱한 수. 제곱수는 말이야.
1번 소인수 분해하잖아. 그럼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지? 지수가 음, 짝수. 좋았어. 지수가 모두 짝수야. 지수가 모두 짝수라는 이야기는 약수의 개수가 어떻다는 얘기지?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고 했어. 왜? 어떤 수가 모두 똑같이 2번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짝수가 무조건 돼야 돼요. 응?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고 집에서 반복 복습하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능력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똑같은 수를 2번 곱한다는 건 이런 거지. 봐봐. 한 수가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되어 있는 게 2번 곱해져 있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곱수 아닙니까? 똑같은 수가 2번 곱해지는데 내가 그냥 이 정도만 썼어. 그러면 모든 수가 2번씩 이렇게 곱해졌다는 이야기잖아. 아무리 소인수 분해를 해도 지수가 모두 짝수 형태, 즉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가 되겠죠. 그런데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아니,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고.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했잖아.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고. 바로 나와야 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하죠. 지수가 현재 다 어떤 상태예요? 짝수들이에요. 그죠? 그럼 짝수에다가 1을 더하면 얘는 뭐가 돼요? 홀수가 돼요. 홀수들을 모두 곱하면요? 홀수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고로 제곱수는 홀수가 됩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그런데 약수가 3개라면 짝수계인가요? 홀수계인가요? 홀수. 3은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죠. 그럼 얘는 뭐란 얘기죠? 3은 홀수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므로 주어져 있는 수는 어떤 특징이다? 얘는 제곱수다라고 말하는 거야. 어려워? 읽어. 약수가 3개다. 3은 홀수다. 약수가 홀수므로 제곱수다. 여기까지 왔어? 아니야? 됐어? 자, 그러면 그 중에 3개란 뜻은 뭐냐면 얘의 약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수 P가 있을 때 어떻게 돼야만 약수가 3개 되냐면 1과 P와 P 제곱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약수가 3개인 상태야. 이것밖에 없어. 고로 주어져 있는 수는 소수의 제곱인 수인 거야. 약수가 3개이려면 이렇게만 존재해야 돼요. 1, 소수, 소수의 제곱. 그래서 약수가 3개인 수는 괄호 소수의 제곱인 수다. 일단 3이라는 수가 홀수잖아요. 3을 보는 순간 제곱수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제곱수 중에 어떤 제곱이어야 되냐? 이렇게 생긴 애만 가능해요. 즉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수는 소수 제곱이다. 뭐라고? 약수의 개수가 3개이면 소수의 제곱이다. 자, 이것도 오늘 추가 노션. 이것도 추가 노션이야. 오늘 노트 정리해야 될 거 좀 많아요. 중간중간 필요하면 계속 들어갈 겁니다. 노션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2의 제곱은 4예요. 그러니까 소수를 먼저 알아야겠죠. 소수를 먼저 순서대로 쭉쭉 나와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데 150에 가장 가까운 수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1의 제곱은 121이고 13의 제곱은 169야. 그러면 150을 기준으로 120이 더 가깝니? 169가 가깝니를만 따져보면 돼. 그런데 이렇게 두 수의 차가 얼마냐면 29의 차이가 나고요. 169와 150의 차이는 19의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가깝죠? 169가 가깝죠? 고로 답은 얼마다? 13의 제곱인 169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난 시간 노션이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 3번 쓰고 2번 설명하기 했냐는 거야. 제대로. 안 했으면 연습하고 하셔야 돼요. 입 밖으로 막 뱉어보고 설명해봐야 돼. 그럼 어느 순간 자리 잡아. 자리 잡으면 안 까먹어. 그럼 뭐냐면 개념이 계속 누적이 돼. 쌓여.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개념이 쌓이면 나중에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듯이 얘가 당연하게 느껴질 거야. 근데 이거 계속 안 하고 그때그때 선생님 설명만 적당히 듣다가 적당히 넘어가잖아? 나중에 진짜 큰일 나. 안 쌓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초등학교 때 했던 거에 머물게 돼. 그리고 적당히 초등학교 때 했던 걸로 풀리는 문제까지만 풀어.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포자라고 불러. 얘기했지. 적당히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 난 못하겠어.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수포라고. 그러니까 수포 방지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을 최상위권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중학교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야. 좀 늦게 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일단 써놓은 개념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확인학습 과제 해올 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막히면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것들 또는 개념들을 뒤져보면서 풀어야지 그때 문제 푸는 나 혼자만의 내 머릿속에 있는 실력으로만 풀려고 노력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복습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가보자 또. 자, 20쪽에서 또 질문 12번 혹시? 12번 볼게요. 12번. 자, 제곱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제곱수의 특징은? 제곱수의 특징 우리 방금 썼잖아. 제곱수의 특징 뭐라고? 소인수 분해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다. 그러니 약수의 개수는 홀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잘 보자. 80이라는 수에 어떤 x를 곱해서 뭘 만들 거야? 제곱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제곱수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소인수분의 지수짝수가 떠올라야 돼. 그럼 80을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아시겠죠? 선생님 그냥 해볼게요.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5예요. 해보시면 나와요. 소인수분해는 선생님이 할 때는 그냥 바로 할게요. 시간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x를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제곱수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다른 제곱수를, 그러니까 제곱수를 2번 곱해도 걔는 계속 제곱수가 돼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이 x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현재 소인수분해 상태에서 2는 짝수가 맞아졌죠? 근데 5는 어때요? 홀수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5가 홀수계에 있기 때문에 5를 일단 하나 붙여줘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계속 붙어가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A 값과 X 값이 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X를 구하셔도 좋고요. 또는 주어져 있는 이 수를 소인수분해 해봐도 좋아요.
둘 다 해볼게요. 자, A가 1이면 X는 얼마일까요? 5가 되겠죠. 좀 어려워요? 여기다 A 제곱도 쓰고요. 5 곱하기 A 제곱도 써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X인 상태예요. 알겠죠? A가 1이면 1을 두 번 곱하면 1이고 그래서 5 곱하기 1은 5예요. A가 2라면 2를 두 번 곱하면 4고요. 4에 5를 곱하면 20이에요. 3이면 3을 두 번 곱하면 9가 되고 9, 5 곱하면 45예요. A가 4면 4, 4, 16에 또 5를 곱하면 80이에요. 5가 되면 5의 제곱인 25고 25에 5를 곱하면 125예요. 지금 이게 X가 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이 상태랑 비교해도 보면 5 있고 20, 45 없고 80, 125. 지금 이쪽에서 찾은 게 4개죠? 10은 안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X값을 모두 찾아서 얘랑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주어져 있는 5개의 수를 각각 확인해 보는 거야. 어떻게? 5 곱하기 어떤 다른 수의 제곱이 되는지를. 볼게. 5는 그냥 5 곱하기 1이죠. 2번은 5 곱하기 2고요. 3번은 5 곱하기 4. 4번은 5 곱하기 16. 5번은 5 곱하기 25예요. 이렇게 써볼 수도 있다. 그러면 1, 4, 16, 25는 다 제곱수죠. 이 형태가 되죠. 근데 2번만 5 곱하기 2. 2는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답은 2번이 답이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걸 초등학생들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초등학생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이게 초등학생이다.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직접 곱해. 5를 곱해요. 5 곱하면 얼마 되죠? 400. 400은 누구의 제곱이 될까? 20의 제곱이 될까? 이렇게 다 찾아보는 거야. 10을 곱하면 800이 되죠. 800이면 누구의 제곱이 나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그럼 또 그냥 넘어가고 1600이면 누구를 두 번 곱한 걸까? 40을 두 번 곱한 거겠네? 그러면 80이면 80 곱하기 80이니까 그냥 80이 제곱이 되는 거죠. 125를 곱하면 8에다가 만이 돼요. 너는 10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응? 그럼 실제 곱셈을 해서 푸는 방법이 초등학생들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선생님이 몇 가지 보여드렸어요? 3가지 보여드렸어요. 실제 X를 다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 주어져 있는 수 5개를 각각 5 곱하기 제곱수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직접 곱셈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번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물어보는 게 X가 될 수 있는 자연수 중에 세 번째로 큰 수를 구하세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첫 번째 봤던 그 표로 만들어서 풀었던 그게 떠올라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21쪽에서 질문. 14번, 16번 다 볼게요. 물어보는 게 뭐죠? 432를 x로 나눌 건데 이게 뭐가 돼야 돼?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제곱수를 판단할 때 소인수 분해를 해보죠. 그 지수를 짝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소인수 분해해 볼까요? 응? 얘 어떻게 나오더라? 해봤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야. 이건 해보면 돼. 시간 있으면. 시간 내서 하시면 되고, 이거를 x로 나누어서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맞나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보면 3이 지금 홀수 상태죠? 맞아요? 그러므로 x는 일단 3은 약분해야 되고, 맞아요? 만약에 2와 관련된 것은 2를 약분하던 2의 제곱을 약분하던 2의 4제곱을 모두 약분하던 짝수만큼 약분해야 돼요. 또 3은요. 3을 한 번 약분해도 되고 3의 제곱을 곱해서까지 약분해도 돼요. 이게 이해가 됐을까? 약분을 하더라도 짝수 개씩 약분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 2의 제곱분의 2의 4제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2를 4번 곱한 거죠. 2를 2번 곱했고요. 얘는 그러면 2의 4 빼기 2가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생각해. 2를 4번 곱한 거지, 분자가. 분모는 2를 2번 곱한 거지. 그럼 약분을 하면 요렇게 2개 남겠죠. 이해돼요? 개념 하나 더 붙일게 그냥. 이것까지 외우세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이해가 되면 써먹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소인수 분해와 약분. 자, 보세요. x의 a제곱을 x의 b제곱분의 x의 a제곱을 하면요. x를 a번 곱한 거죠. x를 b번 곱한 거지.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x의 a 빼기 b 제곱이 돼요. 그건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3의 5제곱을 3의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어떤 상태겠냐? 3을 5번 곱했죠. 그것 중에 2개만큼을 약분한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잖아? 3의 5제곱이란 거? 분모는 어떻게 돼? 3 곱하기 3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2개 약분할 수 있겠지. 남는 게 어떻게 돼? 3을 3번 곱한 것만 남겠지. 그래서 이게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는 소인수 분해라기보다는 거듭 제곱으로 바꿀게요. 제목을. 소인수 분해까지는 안 할게. 그냥 거듭 제곱까지만 표현할게요. 거듭 제곱과 약분. 역시 하나씩 집어 넣어 봐도 돼요, 사실은. 자, 문제 마저 풀게요. 자, 보세요. 자, 이 곱셈에서 3을 만들 수 있나요? 3 만들 수 있죠. 3 곱하기 1 곱하기 1. 6 만들 수 있나요? 3 곱하기, 안 되죠. 6은 못 만들죠. 12는 만들 수 있나요?
3 곱하기 2제곱 1. 얘는 만들 수 있어요. 27 만들 수 있나요? 3 곱하기 1 곱하기 3제곱하면 3의 세제곱 27 만들어져요. 48 만들 수 있나요? 3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1 하면 48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직접 나눗셈을 해보는 방법이에요. 1번. 안 지우고 그냥 이쪽에다 풀게. 1번. 3으로 나눈다고 해봐. 1번.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32 하면 어떻게 돼요? 144죠. 144는 누구의 제곱? 12제곱. 이렇게 직접 구해보는 거야. 자, 2번. 6으로 나눴을 때, 그럼 6분의 432면 72야. 근데 72는 누구 제곱해서 안 나오죠? 8, 8에 64, 9, 9, 81. 그 사이에 있지. 안 되잖아? 3번 볼게. 12분의 직접 나눗셈 하는 거야. 432를 하면 36이 나올 거예요. 이건 6제곱이죠. 이거는 선생님이 암산해서 구한 거지 실제 나눗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넣어봐. 27분의 432. 이거 약분하면 얼마나 될까? 16이에요. 4의 제곱입니다. 5번 볼게요. 48분의 432를 하면 9예요. 3제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두 번째 방법이 대단히 매력적이죠. 그쵸? 하나씩 나누어 본다. 그런데 이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이유는 뭘까?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꿔내볼게. 한번 바꿔서 내볼게. 자, 요거 개념 노트, 이거 노션 할 거 쓰셨나요? 쓰셨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 이렇게 바꿔볼게. 퀘션을 바꿔볼게요. 할 수 있는 x는 몇 개 있나요? 또는 세 번째로 큰 x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꿨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객관식이고 5개의 문항을 비교하라고 했으니 내가 이걸 직접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보고 비교는 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방법을 푸는 데는 계산을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그럴 수 있는 x를 모두 구하세요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러면 답이 안 나오죠. 이걸로는 어떻게 해? 이걸 모르면 제곱수의 특징을 그리고 얘가 어떻게 약분되어야 될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x를 직접 구하거나 x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건 어려워요. 몇 개 있어요? x가 몇 개 있나요? 이럴 수 있는 x는? 총? 3은 고정돼 있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그러면 총 개수 몇 개야? 6개지. 이게 분석되지 않으면 가능한 액수가 6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 못하는 거죠. 또는 그럴 수 있는 x를 모두 구하거나 뭐 몇 번째로 큰 x를 구하라고 하면 못하는 거야. 그런데 제곱수의 특징을 알고 이걸 분석하는 힘이 있다면 소인수분해로 분석해낼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중간중간 잡아드리는 개념은 일단 진짜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외워서라도 가보세요. 그럼 나중에 이해가 나중에 오는 것도
있기 마련이에요. 아시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쌤이 좀 쉬운데 계산을 여러 번 해보는 문제를 좀 만들어 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이번 주 확인학습이 내일 모레니까 선생님 생각엔 다음 주 한 일주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문제 만들어 놨는데 뭐 자리 잡고 문제 풀면 한 3, 40분이면 다 풀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집에서 빨간 펜이나 구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학습지? 그런 학습지 같은 문제를 만들어 왔어요. 간단한 계산하기. 어? 왜 연결이 끊겼을까? 자, 넘어갑니다. 16번도 질문 들어왔죠? 16번 볼게요. 16번. 오히려 좀 쉽습니다. 120의 약수 중에 제곱수. 제곱수가 뭐라고요? 지수가 짝수인 거. 어? 그래서 제곱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곱수는 또 다른 제곱수랑 곱해도 제곱수가 돼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의 제곱인 4와 3의 제곱인 9를 곱하면 6의 제곱인 36이 돼요. 어때요? 제곱수를 곱하면 제곱수가 나와요. 제곱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수끼리만 곱하면 돼. 근데 우린 약수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앞에 개념에서 뒤져서 가져와. 약수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소인수분해를 하고. 소인수 거듭 제곱의 약수들을 짝지어 곱하면 약수가 된다 그랬죠. 자, 다시. 약수 어떻게 만들어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 거듭 제곱의 약수들을 뭐해? 짝지어서 곱하면 약수가 된다 그랬죠. 그 개념과 이 개념을 합치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볼게요. 720이야. 선생님은 이걸 소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8 곱하기 9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어? 그럼 2가 여기 3개, 여기 하나에서 2의 4제곱이 나와요. 3은 여기 2개 있어요. 그 다음 10에 5가 하나 띵 남아요. 소인수분해가 돼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인수분해는. 그래서 소인수분해 하는 과정은 쌤이 다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방금 선생님이 8 곱하기 9 곱하기 10으로 소인수분해 한 건 선생님 방법인 거야. 익숙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세로셈 쭉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720의, 약수의 개수 먼저 한번 알아볼까? 약수의 개수 몇 개 나오니? 이거 720의 약수가 총 몇 개 있어요? 자, 2의 4제곱 약수 몇 개 있어? 그렇지, 5개. 3의 제곱은요? 3개. 5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720의 약수의 개수를 만들자라고 하면 여기 5개 선택할 수 있고 3개 선택할 수 있고 2개 선택하면 몇 개 있어? 약수만 몇 개야? 많죠? 좋아. 일단 여러분들이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관찰했어. 그치? 그런데 그 중에 누구야? 제곱수죠. 제곱수. 그럼 이 중에 제곱수인 수만 재료로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끝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뭘 만들고 싶어? 뭘 만들고 싶어? 제곱수를 만들고 싶어. 잘 따라와야 돼. 결과가 제곱수이고 싶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결과가 제곱수이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다 제곱수가 들어가야 돼. 이런 상태여야 된다고. 결국 각 소인수 거듭제곱의 약수들 중에 제곱수를 선택해서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고로 2의 4제곱의 약수 중에 제곱수 몇 개 있니? 3개 있죠. 맞아요. 3의 제곱의 약수 중에는 제곱수 몇 개 있니? 5의 약수 중에는 좋았어. 결국 이쪽 줄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이쪽 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죠. 짝 지어 곱하면 총 몇 개 나옵니까? 6개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럼 선생님 이거 초등학생 방식으로 못 푸나요?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풀 수 있지. 그런데 이걸 풀려고 봤더니 약수가 현재 몇 개? 그치? 지금 30개의 약수가 있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 봐봐. 우리는 초등학교 방식으로 풀잖아. 약수 30개를 다 못 찾을지도 몰라. 일단 1번 30개인 줄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냐면 1, 720, 2, 360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 썼어. 그리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30개를 모두 찾았다고 치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아, 1의 제곱이 있나? 이런 식으로 30개를 다 뒤져보는 거야. 이게 뭐야? 초딩 방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그렇게 푸는 건 틀렸나요?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1단계부터 걸려요. 약수가 30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걸 다 찾는데 확신이 안 들어. 이거 내가 다 찾은 거 맞나? 내가 26개를 찾았는데 혹시 더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두 번째, 그 1단계를 넘어섰어. 30개의 약수를 다 적었어. 그리고 30개 중에 약수가 되는 수를 또 골라야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 이래서 중학교 방식의 수학은 뭐라 그랬지? 개념을 확실하게 해서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개념을 확실하게 해봅시다. 약수 중에 제곱수 구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어떤 개념이 머리에서 나와야 돼? 우리는 약수를 어떻게 만드는가야. 맞죠? 약수 어떻게 만들어요? 소인수분해를 한다. 그리고 이 소인수 거듭제곱들 있죠? 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의 약수를 모두 찾는다. 그리고 이것들을 짝지어서 곱한다. 머릿속에 약수라는 말을 보는 순간 그게 소인수분해하고 지수의 거듭제곱의 약수를 찾고 그것들을 짝지어 곱한다. 이 3단계가 나와야 돼. 1번. 2번. 그런데 제곱수를 만들래. 그럼 제곱수 하면 머릿속에서 제곱수의 개념을 찾아보는 거야. 제곱수란 지수가 모두 짝수다. 그리고 제곱수 곱하기 제곱수는 제곱수다. 결론은 뭐야? 내가 약수들을 짝지어서 곱할 때 쓰이는 재료가 제곱수면 되는 거지. 맞지? 결론. 소인수 거듭제곱의 약수들 중에 제곱수끼리만 곱해서 짝지을 것이므로 각각의 제곱수가 누구누구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 3개, 여기 2개, 여기 하나, 총 6개. 왜? 목표는 뭐야? 몇 개인지를 구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 숫자 하나하나를 구하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숫자 하나하나를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가 있기도 해요. 1, 4, 16, 9, 36, 144. 이해됐을까?
물론 중학교 방식의 개념을 쌓아가는 과정도 다소 어렵고, 이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좀 외우고라도 넘어가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하다 보면 그때 선생님이 말한 게 이 말이구나, 이해가 조금 늦게 올 수는 있어. 근데 개념을 버리잖아? 선생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몰라. 개념도 안 외웠어. 그때부터 외계어가 되는 거야. 선생님 말이 한국어잖아요. 선생님 뭐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기억, 니은, 디귿, 글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는 들어. 뜻을 이해를 못해. 그럴 때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은 일단 여러 번 쓰고 설명하기까지 하면 정말 내 것이 되거든요. 만약에 설명하기가 좀 막히잖아요. 그러면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외우기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그때 외웠던 그게 이게 이 뜻이구나가 좀 늦게 올 수는 있어. 그때 또 여러분들의 수학적 이해력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어려움이나 벽 같은 게 몇 개나 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죠. 그때마다 쓰는 방법이에요. 그때마다. 일단 개념을 이해하려 노력하자가 1번이야. 근데 한 번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일단 외우고 그 외운 걸 적용해 보면서 이해가 좀 늦게 올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안심하고 가셔야 돼요. 마음을 불안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속도보다 더 빠를까? 더 느릴까?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 선생님과 보내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배려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속도가 어떤 친구들에겐 매우 빠르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친구에겐 선생님 좀 너무 느린데요?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 선생님은 아직은 우리가 다 함께 이해하는 수준의 속도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아시겠어요? 함께 노력해 봅시다. 참고로 이 16번 문제는 두 개의 개념을 섞어야만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에 쓰이는 수 하나하나의 크기가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2, 3, 5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계산 능력을 막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어떤 수라는 단원을 배울 때는 계산 능력을 배우는 것 같지만 중학교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다루는 수 자체가 막 복잡하게 생긴 건 아닌데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 연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롭게 들어갈 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확인학습은 일강 확인학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주 과제 뭐라고요? 1번 개념은 오늘 노션 3개 있었습니다. 그쵸? 노션 당분간 쓰기 3번 하세요. 당연히 설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설명하기는 2번 해보세요. 몇 번이라고 선생님이 딱 정해준 건 최소 2번인 거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자, 2번 확인학습은 1강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필수 예제는 2강이에요. 자, 2강 제목이 뭡니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입니다. 모르나요? 알고 있죠. 다만 무엇을 이용한?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이해됐나요? 지금 또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보다 훨씬 쉽습니다.
보시죠. 공약수의 개념은요. 자, 공약수 플러스 하나 더 쓰세요. 공약수는 뭐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괜찮아? 어떻게 외우냐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 이렇게 외워요. 라임을 맞춰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 연결해서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 오케이? 그 다음 선생님이 6학년 과정 때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서로소라는 개념은 뭐냐면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서로소. 여기 이 소자는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서로소란 뭐냐면은 서로 간에, 그러니까 between인 거죠. 서로 간에 가깝지 않다, 낯설다, 친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공통인 게 없다, 이런 뜻이야. 이해됐을까? 자, 여기까지는 초등학교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공약수를 모두 구하고 최대 공약수로 구해보세요. 초등학교 방식으로 해볼게요. 36, 54, 90. 눈에 보이는 거. 일단 9의 배수니까. 그죠? 4, 6, 10. 2, 3, 5. 최대 공약수 18. 그냥 초등 방식으로 한 거예요. 소인수 분해로 하는 방법은 뒤에 알려드릴게요. 서로 소인 건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니은셈 했을 때 더 이상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서로 소인 거야. 더 이상 안 되잖아. 9하고 15는 뭐가 돼? 3으로 둘 다 나눠지죠? 그럼 얘는 서로소가 아닌 거야. 16과 25는 안 되죠? 그쵸? 같이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통으로 나눌 수가 없으면 이건 서로소야. 28과 49는요? 둘 다 7의 배수죠? 그치? 얘는 서로소가 아닌 거야. 서로소인 거는 1번, 3번이에요. 이해됐나요? 서로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1밖에 없는 상태다. 자, 100 이하의 12와 서로소인 것은 자,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 12와 서로소는 어떤 상태일까? 그러면 1번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12의 재료를 확인을 하는데 12의 재료는 누구와 누굽니까? 2와 3이죠. 고로 공통 안에 2의 배수도 3의 배수도 없는 아이예요. 그것도 이해됐어요? 공통으로 2로도 나누면 안 되고 3으로도 나누면 안 돼. 무슨 뜻이냐? 12와 어떤 수가 있잖아. 얘가 만약에 서로수가 아니라면 2 또는 3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어떤 수를 찾아야 돼? 일단 2의 배수 지워야죠. 2의 배수 뭐해? 2의 배수 모두 빼. 3의 배수 빼기.
그런데 이렇게 빼잖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2와 3의 공배수인 6의 배수를 몇 번 빼? 6의 배수를 몇 번 뺐어? 2번 빼게 되죠. 6의 배수를 2번 뺀 상태가 된다고. 2의 배수 때도 한 번 빼고 3의 배수 때도 한 번 빼면, 그치? 2번 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6의 배수를 2번 뺐으니까 한 번은 더 해줘야 돼. 그것도 이해됐을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몇 개가 있어요? 100에서 2의 개수를 뺄 거야. 맞아? 그리고 3의 배수의 개수도 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빼면 2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일 때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2번 빼버린 숫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뭘 더해줘? 둘의 공배수인 6의 배수는 한 번 더 해줘야 돼. 이건 나눗셈만 잘하면 됩니다. 해볼게. 100까지 2의 배수 몇 개 있냐면 50개 있어요. 100까지 3의 배수는 99까지 있으니까 33개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2번 빼면 6의 배수를 2번 뺐다고. 2번 빼면 안 되고 한 번만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6의 배수는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야. 6의 배수는 96, 즉 16개까지 있는 거지. 어, 83을 뺐으니까 얼마예요? 17이죠? 그럼 16 더하면 답은 33개가 12와 서로 소인 거. 이건 그냥 연습 삼아 풀었다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풀었다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 문 닫아주세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최소 공배수까지를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32쪽 있죠. 페이지 32쪽 answer라고 적혀 있는데 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 빈칸에다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써주는 걸 정리하시라는 뜻이에요. 개념 들어갑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용어.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최대 공약수 다 쓰기 귀찮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G라고 쓸 거예요. G는 뭐의 약자냐면 Greatest Common 약수니까 Divisor. 그래서 원래 영어에서는 GCD라고 하는데 다 떼고 G라고만 할 거예요. Greatest, 최대. 자, 최소 공배수 맞춰봐. 제일 작은이란 뜻으로 L을 쓸 거야. 뭘까? Least. Least common. 배수. Multiplier. multiply가 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multiplier 이러면은 배수가 돼요. 몰라도 돼. LCM까지 몰라도 돼. L이라고 할 거야. 왜? 최대 공약수는 greatest, 최소 공배수는 least. 선생님 앞으로 G와 L이라고 쓸 거야. 용어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앞으로 선생님이 G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야? 최대 공약수, L, 최소 공배수. 자, 보세요. 그 다음 개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한꺼번에 설명할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구체적인 수를 이용해서 설명할게요. 원래는 문자, 개념을 설명할 땐 문자로 설명하는 게 맞거든? 아직 여러분들이 문자를 다루는 게 좀 어색하잖아. 일단 수로 해볼게. 잘 봐봐. 첫 번째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야. 두 번째 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야.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소인수 거듭 제곱에 일단 자릿수를 나눠서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지 1번 써볼게요. 1번 소인수 분해한다. 그리고 자리를 맞춘다. 자리를 맞춘다는 건 2의 거듭제곱끼리, 3의 거듭제곱끼리, 그 다음에 5의 거듭제곱끼리, 7의 거듭제곱끼리 이렇게 자리를 맞췄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잘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수에는 5가 안 곱해져 있죠. 아래에 있는 수에는 7이 안 곱해져 있죠. 여기 그냥 빈칸으로 두면 좀 귀찮을 수 있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1이라고 빈자리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소인수 분해해서 위아래 자리 맞춰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 밑에 뭘 구할 거냐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순서대로 써볼 거야. 근데 최대 공약수는 두 수에 모두 곱해져 있는 약수들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최대로 끄집어내야 돼. 그러면 이쪽에 최대로 붙어있는 거 몇 개 있어? 2죠. 여긴 2개 있고 여기 하나 있잖아. 그럼 둘 다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 2까지죠. 그 다음 3자리 봐봐. 3. 응? 그쵸. 그 다음에 5는요. 1이니까 없죠. 안 써도 되죠. 곱하기 1은. 7 자리에는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결국 최대 공약수는 자릿수에 맞췄을 때 여기다 쓸게요. 그냥 G는 각 자리에 최소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2개 비교해서 작은 거, 이거 2개 비교해서 작은 거, 2개 비교해서 작은 거. 왜냐면 둘 다에 포함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이 둘의 배수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각 자리에 뭐를 선택해요? 제일 큰 값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2의 자리에서는 누구 선택해줘요? 2의 제곱을 선택해줘야 돼요. 3의 자리에서는요. 5의 자리에서는요. 7의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 최고 소호 공배수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 수 3개짜리 최소 공배수 구해봤나요? 안 해봤죠? 안 해본 이유가 다음과 같을 거예요. 자, 여기 정리됐나요? 이제 지울 거거든요. 요거. 자, 이게 예시예요. 이 개념의 예시입니다. 이제 지울 건데. 괜찮아? 자, 지울 거야. 여러분들이 3개짜리 최소 공배수를 안 해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응? 너의 최소 공배수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3, 2, 7, 14죠. 맞아요? 최소 공배수 구할 거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 아니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다음부터는 적어도 두 개가 나눠지면 그것만 하기예요. 난 이거를 초등학교 5학년 때 했다. 손들어. 한 명. 안 해봤다. 손들어. 안 해봤을 가능성이 커. 교육과정에는 없어. 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셋 중에 둘이라도 되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얼마 돼? 7 되면 2, 1, 2 되죠. 그리고 또 2가 되죠. 1, 1, 1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얼마야? 42가 되죠. 이런 거 해본 적 없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적어도 두 개가 되면 그것만 가지고 나눈다라는 이 개념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 방법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를 수 있잖아. 그랬을 가능성이 커. 자, 잘 봐. 이거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쓰지 마.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애들만 배우는 내용이거든.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 잘 봐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잖아요. 이게 3개건 4개건 5개든 다 상관없어요. 3개가 되던 4개가 되던 5개가 되던 다 상관없어. 왜? 잘 봐봐. 6은 2 곱하기 3이고요. 21은 3 곱하기 7이고요. 42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각 자리를 봐봐. 2에서 선택해야 해. 이 자리가 비어 있잖아, 이렇게. 제일 작은 거 선택해야 되니까 얘는 선택할 거 없죠. 여기는요. 최대 공약수는 3이에요. 근데 최소 공배수를 봐봐. 제일 큰 거 얼마야? 여기서 제일 큰 거. 여기서 제일 큰 거.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풀어낼 수 있어요. 얘가 4개가 된다고요? 상관없겠죠. 5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했던 방법을 따져보면 일일이 다 해봐야 되고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대단히 크죠. 자, 이제부터 진짜 소인수 분해가 갖는 힘이 여기서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런데 이것만 따져주시면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소인수 분해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일단 1강에서 확인했던 건 뭐냐면 약수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뭐 없이. 오류 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확신을 하면. 초등학교 방식 때는 확신이 안 들잖아. 다 구해놓고도 더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푼단 말이죠. 그게 틀린 방법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행해보고 관찰하고 시행해보고 관찰하고 하면서 실제 감각을 키운 거라면 이제는 분석력을 키우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개념 하나 더 쓸게요. 포함해서 지금 이게 소인수 분해와 이거 소인수 분해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관계야. 잘 봐봐. 방금은 구하는 방법을 배웠죠? 지금 설명하는 건 두 번째 내용인데 뭐냐면 이런 거야. 두수 AB가 있잖아. 두수 AB가 있다면 이 녀석을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을 때 각각 남는 값이 A와 B라고 해보자. 응? 이거는 이해돼? 두수 AB가 있어. 그러면 A라는 값은
G 곱하기 A라고 할 수 있죠. 소문자 A. 대문자 B는 G 곱하기 소문자 B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표현은 안 했지만 최소 공배수는 G 곱하기 A 곱하기 B예요. 이것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수를 통째로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G를 2번 곱하고 소문자 A, B를 한 번씩 곱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G 곱하기 A 곱하기 B가 뭐라고요? 최소 공배수라고요. 그럼 이 값이 뭐야? L이자. 맞습니까? 결론! 두 수 A 곱하기 B는 뭐와 같다?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 같다. 두 자연수 A, B가 있을 때 두 수를 곱하는 건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와도 같다. 오케이? 방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오늘 개념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두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합쳐서 설명했을 뿐이야. 여기까지. 자, 지금부터 필수 예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연습 과정에서 초등학교 방식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33쪽 1번 봅니다. 묻는 거 뭐죠? 물어보는 거 뭐죠? 자, 공약수의 개수입니다. 공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할까요? 그냥? 아까 선생님이 분석하는 거 알려줬는데 공약수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읽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누군지 나와 있어. 최대 공약수는 72예요. 라고 알려줬어. 그쵸? 그러면 뭐라고 써? 72의 약수 개수네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문제가. 이게 분석이야.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뭘? 하나씩 구해요? 소인수분해 해보면. 자, 약수의 개수 몇 개? 지금 이 사이사이 각 단계가 모두 개념으로만 연결됐다는 거 이해가 돼요? 설명해 볼게. 물어보는 게 공약수의 개수야.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근데 최대 공약수가 71에 72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한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맞지? 개념에 개념이 연결돼서 온 거야.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된 개념을 말로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다면 끄집어와서 연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개념이 왜 중요한지 이해돼요? 오케이. 3번으로 뜁니다. 3번 가보죠. 뭐라고 돼 있나요? 최대 공약수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건 뭐죠? 자, 이건 뭐야?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 관계? 1인 관계. 우린 이걸 뭐라고 불러? 서로소라고 했죠? 그러면 10일 이상 30 미만이니까 29까지 해서 8과 어떤 관계? 서로소 관계야. 이게 물어보는 거야. 조건 볼게. 8은
2의 세제곱이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8의 재료는 2라는 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2와 서로 소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우리는 서로를 파악할 때 주어져 있는 수의 재료가 뭐 있는지만 보면 돼요. 얘의 재료는 2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자, 봐봐.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런데 저 x는 2의 재료만 없으면 돼. 최대 공약수가 뭐라 그랬어? 1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x는 2의 배수만 아니면 된다고. 어렵나? 결국 2와 서로 소면 돼. 재료에 2만 없으면 된다는 뜻이야. 우리는 2와 서로 소인 수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2와 서로 소인 수를 홀수라고 불러. 2의 배수를 짝수라고 하죠. 짝수 아닌 거 뭐라고 해요? 홀수 구하라고요. 괜찮아? 이 문제는 뭐라고요? 홀수 구하기 문제였어요. 분석을 해보면 홀수만 구하면 되는 거야. 11부터 29 사이에서. 이해가 됐을까? 풀어볼게. 그러면 뭐 11, 13, 15, 17, 19, 21, 빠빠빠빠 29까지죠. 몇 개? 10개. 괜찮아? 팔과 서로소란 뜻은 2와 서로소란 뜻과 같은 말이라고. 왜? 8은 2로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됐어? 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아. 어디가 막혀? 여기가 이게 막혀? 이 뜻이 2와 서로가 돼야 된다는 이 뜻? 겹치는 재료가 없다는 뜻이지. 이해가 됐을까? 서로소는 서로 겹치는 재료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8의 재료가 누구니? 자, 다시 봐봐. 8과 x가 있어. 얘를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8을 나눌 수 있는 수는 누구 있어요? 2밖에 없죠. 소인수 중에. 8을 나누려면 2가 들어가야 되는데 x는 2로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지. 결국 2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 2와 서로 소인수. 우린 그걸 홀수라고 불러. 2의 배수를 짝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짝수 아닌 거야. 짝수 아니면 뭐야? 홀수야. 그래서 이 문제는 홀수 구하기였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여기까지 해줬어. 만약에 애들아 홀수 구해봐. 그러면 개나 소나 개나 좀 그렇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애들아 이 중에서 홀수 구해봐.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도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홀수 구하기 문제구나라고 해석해 내는 게 중요했던 거지. 8과 서로소는 2와 서로소인 상태이다. 왜? 8의 재료가 2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을까? 넘어갑니다. 5번으로 갑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세요. 이건 엄청 쉽죠? 엄청 쉬워요. 두 수를 어떻게 해요?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어. 그러면 위아래 이렇게 자리 맞춰서 자리만 이렇게 잡으면 돼요. 맞죠? 최대 공약수야. 어떤 거 선택해? 큰 거 선택해? 작은 거 선택해? 작은 거 선택해. 왜냐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2 곱하기 3 얼마? 6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초등학교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최대공약수 6이에요. 이렇게 구했어. 이렇게 구하면 맞아 틀려? 맞지?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이렇게 풀라는 이야기야. 이거 연습하라는 내용이었어. 됐을까? 7번으로 갑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하세요. 우리는 소인수 분해만 해놓으면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응? 따라와봐. 60이야. 선생님이 할 거야.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야. 90은요.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야. 270은요. 2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5야. 뭘 구하라 그랬어? 최대 공약수 구하라 그랬죠. 최대 공약수는 각 자리에서 어떤 수 선택해요? 가장 작은 거. 이쪽에서는 누구 선택해? 3쪽에서는 5쪽에서는 다 5니까 제일 작은 것도 5겠죠? 답은 얼마냐면 30이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방식이면 요렇게 니은셈 만들어서 30으로 나누면 뭐야 2, 3, 9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 구할 거면 여기서 한 번 더 가지. 혼란스럽잖아. 하지만 소인수분해 해놓으면 최소 공배수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어요.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돼요? 이 자리는 2의 제곱이 제일 크죠. 3 자리에서는 3의 세제곱이 제일 크죠. 여기 자리에서는 5가 제일 크죠. 맞아요? 그래서 540이 최소 공배수예요.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9번) 갑니다. 최대 공약수가 이거이다. 네모 안에 들어갈수록 옳지 않은 건, 자 봐봐. 소인수 분해로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자릿수를 맞추라는 이야기야. 자 봐봐. 2의 세제곱에 누가 곱해져 있는지 모르니까 네모를 빼. 두 번째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곱하기, 혹시 5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5의 자리를 비껴놓고 7을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 왜냐면 소인수가 2, 3, 5, 7이잖아. 그러니까 5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1로 비워놓을게.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최대 공약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래. 맞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수 이 뒤에 뭔가가 곱해져 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일단 2의 자리는 확정이 됐죠. 얘는 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2가 더 곱해져 있어도 상관없어. 여기 지수가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고. 작은 거 선택해서 2니까. 그런데 반드시 3은 뭐여야 돼? 그렇지.
얘가 어디서 와야 돼?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했더니 어때요? 3의 제곱이어야 되니까 3의 제곱이 어때야 돼? 얘는 확정이죠. 맞아요? 5의 자리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7은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자리가 1이고 이 자리가 현재 1이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는 더 곱해져도 상관없어요. 뭔가 더 곱해져 있어도 상관없다. 그럼 결론은 뭐지? 얘는 3의 제곱까지만 반드시 확정이야. 그리고 7의 배수는 있으면 안 돼. 맞아? 구의 배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9까지만 곱해져 있어야 돼. 3의 세제곱이 되는 순간 얘가 바뀌는 거야. 근데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네모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2번 볼게. 쌤 써볼게요. 36은요. 2제곱 곱하기 3제곱이에요. 중요한 건 3의 제곱까지만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죠?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얘도 3제곱까지 있고 5는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1이니까. 72는 어떻게 되냐면 2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맞죠? 90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인데 이것까지만 있어요. 얘를 지켜줘야 돼. 근데 1번은 세제곱까지 있으면 얘가 세제곱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세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해석이다. 11번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11번이 어쩌면 제일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게 뭐죠? 공약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 공약수가 될 수 없는 걸 찾지만 실제로는 뭘 알아볼 줄 알아야 돼. 공약수를 알아보면 되지. 공약수를 알아볼 줄 알면 공약수인가 아닌가가 구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묻는 거 뭐죠? 묻는 게 공약수예요. 공약수라고 쓰고 뭐라고 읽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읽는데 나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다뤄볼 거고 그것의 약수를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어. 그치?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약수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 주어져 있는 수가 온통 어떤 상태예요?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완전 쉬운 문제인 거야. 잘 봐봐. 그냥 써볼게요. 아무리 숫자가 복잡해도 소인수분해를 해서 나한테 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 곱셈을 다 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릿수 맞춰서 쓰세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써볼 건데 최대 공약수는 각 자리에서 어떤 수를 선택한다고요? 작은 수 불러보세요. 2는 2에 3은 5는 됐어. 최대 공약수 구했잖아? 얘를 보면서 얘의 약수가 안 되는 걸 찾는 거지. 2는 세제곱까지야. 3은 3까지야. 5는 제곱까지 가능해. 맞아요? 안 되는 거 몇 번 있습니까? 딱 보여. 이걸 넘어설 순 없죠. 그런데 5번 보면 5의 세제곱이 나와 있지. 얘는 못 만들어.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를 다룬 거긴 해요. 얘가 얼마냐면요. 우와, 2000에 아니지. 4000이지, 4000. 4000에 21. 이거 8400이야, 이거. 실제 크기가. 그 다음에 얘는 200. 이건 1800이야.
그러면 이렇게 큰 수를 직접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것의 약수를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실제 이 문제를 이렇게 소인수분해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곱셈을 한 게 있나요? 이렇게 큰 수를 다루는 곱셈이나 나눗셈을 실제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죠. 뭐 한 거예요? 분석한 거예요. 분석을 했을 뿐이야. 최대 공약수를 구했고 너를 보고 너를 보면 얘 약수가 안 되는 애, 즉 이 재료로 못 만드는 애들 누구 있을까요? 5의 세제곱은 못 만들죠. 답은 5번이에요. 이해됐어? 선생님 그래서 이 문제 딱 들어간 순간 뭐라 그랬어? 이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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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나와버려요. 이해됐을까? 근데 조건이 있지. 이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처럼 보이려면 뭘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돼. 뭐의 개념? 공약수가 무엇인가? 공약수는 뭐야? 최대 공약수의 약수지.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소인수 분해하여 각 자리의 작은 값을 고르는구나. 그치? 그 다음,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소인수 분해된 상태에서 약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모두 개념이었잖아. 이 각각의 단계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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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답이 나오는 거야. 지금 선생님 설명한 개념 중에 하나라도 모른다. 그럼 이 문제는 엄청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버려. 어떻게든 풀려고 들면 이제 초등학교 방식으로 나오는 거지. 선생님,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요. 나눠봤더니요. 둘 다 600으로 나뉘어져요. 이야, 너무 계산 잘하는데. 선생님, 최대 공약수는 600이네요. 자, 600의 약수가 아닌 걸 찾아볼게요. 30은 6,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아까 같이 설명했어요. 오케이?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첫 번째 어떻게 써? 2의 제곱 곱하기 7인데 3의 자리 비워놓고 이렇게 쓰라 그랬죠. 두 번째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에요.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구하라 그랬지. 큰 거 선택해, 작은 거 선택해. 얘가 너 모두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이렇게 써도 돼요. 곱셈은 나중에 하시면 되죠. 이거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두 번째 거 쓸 때 어떻게 써?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있죠? 근데 이걸 자릿수를 맞춰 쓰는데 좀 불편하면 이 빈자리에다 얼마 쓰라고? 그러면 최소 공배수 불러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어렵나? 할만하나? 그렇지. 근데 3번 같은 거는 자 보세요. 애교지 애교. 두 개니까 쌤 21에 이렇게 구했어. 틀려? 맞아. 이것도 맞아. 이렇게 해도 맞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해보지 않았던 게 바로 세수의 최소 공배수인데 선생님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렸죠.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으면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없는 거야. 써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없고 7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3의 제곱 곱하기 7이고 세 번째가 2제곱 3, 7이에요. 맞죠? 자릿수 다 맞춰 썼고요. 최소 공배수 구하라 했죠? 큰 거 선택해, 작은 거 선택해? 큰 거. 자리 없으면 그냥 1 채워놔. 2세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7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릿수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린 이걸 초등학교 때 되게 어려워했어요. 응? 되게 어려웠다고. 숫자도 이거 되게 크잖아. 되게 커요. 이거 84고 이거 63이고 56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적어도 둘 나눠지면 그거 두 개만 따로 하고 이런 복잡한 걸 하지 않아도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분석도 되고. 소인수분의 힘은 결국 자연수를 분석한다. 뭐라고? 자연수를 분석한다. 자연수를 분석하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계속 구해낼 수 있어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뭐 공약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등등. 그걸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써보는 거다. 자, 여기 페이지 38쪽 보면 선생님 아까 설명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안 건드려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아까 다 설명했어요. 자, 선생님이 필수예제 과제를 둘로 나눠 드릴게요. 앞에 공약수 있죠? 거기는 몇 페이지냐면 33에서 어디까지냐면 35까지 33에서 35페이지 짝수부원 문제 하면 6개 나와요. 이거 하고요. 최소 공배수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홀수만요. 그 다음에 40쪽에서 42쪽까지 홀수반. 40에서 42쪽까지 홀수반. 그래봐야 두 개 합치면 한 2문제? 11문제 정도 돼요. 이 시간까지, 다음 주 시간까지. 이해됐어? 그럼 다음 주 시간에 요거 진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한 2강까지 넘어오니까 소인수분해 왜 하는지는 알겠죠? 어디다 써먹는지는 알겠죠? 초등학교 방식으로는 도저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가 아주 가볍게 풀린다는 거예요. 자,